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자, 2024년 이번 학기부터는 중학교 1학년도 지필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중학생 첫 시험 이런 것을 준비하자.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교과서의 출판사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영어 교과서가 어떤 출판사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어머님들도 처음이죠. 아이들도 시험 처음, 어머님도 시험 처음, 이런 상황이고, 부모님들 공부하실 때는 어머님이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랬지만 국정교과서를 쓰거나 영어 교과서라고 해봐야 2개, 3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의 영어 교과서만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죠. 출판사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출판사 책을 쓰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시험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띄워드린 거가 이제 영어 교과서의 표지예요. 그래서 영어 교과서의 표지를 띄워놓고 이거니?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죠. 가장 좋은 건 학생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 이거네. 동아 이병민이네. 천재 정사열이네. 하면서. 근데 만약에 학생이 교과서를 잘못 갖고 오거나 안 갖고 오거나 뭔지 잘 모른다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교과서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제 어떤 과목별로 어떤 교과서를 사용하는지를 이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 교과서를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는 학교의 얘기고 잘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전화도 하셔야 되고, 학교 근처에 서점에 가시면 진짜 오프라인으로 가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인데 영어 교과서가 뭡니까 하면은 서점 직원들은 또 귀신같이 압니다. 여기 다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과목이든 학교 교과서를 알아내고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모르면 시험 공부를 위한 참고서를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교과서를, 당연히 내가 동아 교과서인데 이쪽은 천재 교과서를 사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내용이 달라요, 아예. 그리고, 좀 이제 마지막 함정이 있는데, 천재 교과서래요, 엄마. 동아 교과서래요. YBM이래요. 능률이래요. 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천재, 동아, YBM, 능률, 뭐 이런 교과서들은, 교과서가 2개 있어요. 그래서, 동아 김성곤인지, 첫 번째 저자 이름을 봐야 돼요. 동아 윤정민인지, 동아 이병민인지, 천재 이재영인지, 천재 정사열인지, 또 YBM 박준원인지, YBM 송미정인지, 능률 김성곤인지, 능률 양영권인지, 이렇게 첫 번째 저자 이름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자, 이제 교과서를 알아봤어요. 교과서 아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죠? 책도 한 권 더 문제집 같은 거 하나 골라서 사주시고. 그런데 시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시험 범위는 당연히 배운 데부터 배운 데까지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2학기 때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5, 6단원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4, 5단원, 어떤 학교는 4, 5, 6, 어떤 학교는 5, 6, 7, 어떤 학교는 1, 2, 3, 4, 5, 6, 어떤 학교는 1, 2, 3, 4, 5, 6 중에 대화문은 빼고 출제할게 이러기도 하고, 선생님이 따로 준비한 책을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보자 했던 그 책을 시험 범위에 넣기도 합니다. 시험 범위가 막 복잡해요.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 사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경우 선생님이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뭐 5단원, 6단원 더하기 8단원 뭐 이렇게 넣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교과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5단원, 6단원 추가로 문제집 30페이지부터 40페이지 이런 식으로도 시험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기간이 좀 다가오면 학교 선생님한테 시험 범위를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물어봐야 되고, 시험 범위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진짜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이 시험 범위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반드시 공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시험이 처음이라 뭐 줬는데 뭐지? 하고 막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막 구겨 먹기도 하고 없애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시험 범위도 어머님이랑 학생이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부교재를 꼭 챙겨야 됩니다. 프린트죠.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 학부형 분들에게는 아이를 위해 시험지를 정리한 파일을 많이 사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는데, 교육의 중심지일수록,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의 이제 교육 중심지일수록 교과서보다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부교재나 프린트를 진짜 많이 활용합니다. 교과서를 거의 피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럼 시험 범위도 보면 이제 부교재 프린트 부분에 같이 공부해야 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는 프린트를 줬는데 학생은 프린트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본인이 프린트를 잃어버린 거죠. 뭐 받았다가 책상 위에 놨다가 그냥 넣지 않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프린트가 이제 날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다가 누가 밟았다가 이거 뭐야 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이렇게 유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지 않던 프린트에서 문제가 출제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실 틀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학원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이 프린트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대응을 해줘요. 프린트에서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틀리고 나서 진짜 재밌는 건 이 학생들이 틀리고 나서 되게 억울해합니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말도 안 돼. 이거 그냥 배우지도 않은 걸 문제로 냈어요. 배웠지. 프린트를 너가 없앴을 뿐이지. 범위도 아니에요, 선생님. 막 그러는데 범위지. 거기 부교재에서 낸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재 프린트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사실은 저는 이 마지막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시험 공부를 해보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아직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잘 보면 좋다 등등 잘 보자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끔 우리 아이가 좀 정신 연령이 어린 것 같아요 하는 아이일수록 아직 이 친구가 초등학생 같은 거죠.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러다 보면 뭐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의 경우는 어머님들이 좀 집안에서 내적으로 동기부여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뭐 시험 몇 점 뭐 나오면은 뭘 사주신다든가 핸드폰 시간을 좀 늘려주신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일단은 시험 그 마음이 있어야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부터는 효율이라는 단어와는 굉장히 멀어져요. 비효율적이에요.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고득점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험 보는 학생들 뭐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좋은 점수 받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